더럽게 진짜. 그 정성 소리 좀 그만하세요. 며느리 손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마당 한복판이었어요. 김치 국물이 튀고 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웃들이 놀라 고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달려온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거든요. 엄마가 또 며느리 힘들게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장갑을 벗었습니다. 더러워? 더러워서 못해 먹겠는 건 나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거든요. 잠바를 걸쳤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배추가 쌓여 있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100포기요. 혼자 하기엔 많았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를 거예요. 며느리가 오기로 했거든요. 작년 가을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서울서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살림은 서툴렀어요. 부잣집에서 자랐대요. 집안일은 가정부가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요. 김장은 특별하니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전에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같이 하자. 며느리는 웃기만 했어요. 대답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올 거예요. 당일 되면요. 배추를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어요. 겉잎을 떼어냈습니다. 상한 부분만 조심스럽게요.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 위해 일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손이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다 다듬었어요. 이제 소금물에 절여야 합니다. 큰 통에 물을 받았어요. 소금을 풀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담갔어요. 소금물이 튀었습니다. 얼굴에도 튀고 손에도 묻었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어요. 꼼꼼하게요.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무거운 돌을 올렸어요. 이제 8시간 기다려야 해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념 재료를 꺼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젓갈도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대야에 부었어요. 빨간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재채기가 나왔어요.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한 톨 한 톨이요. 마늘을 다졌어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생강도 다지고 파도 썰었어요. 손이 빨개졌습니다. 고춧가루 때문이었어요. 젓갈을 섞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괜찮네요.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양념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겉절이는 따로 놔야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은 겉절이를 좋아했거든요. 아삭아삭 씹으며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우리 집 김치 맛을 알게 되겠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며느리는 11시에 온다고 했어요. 마당으로 나가 배추를 확인했습니다. 잘 절여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면 딱 좋을 거예요. 11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애야, 어디쯤 왔니? 아, 어머니. 지금 출발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지금 출발한다고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은 걸리겠구나. 괜찮았어요. 배추도 아직 덜 절여졌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제가 반갑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들어와서 옷 좀 갈아입어. 김치 양념 묻으면 안 빠지거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작업복 같은 거 없는데요. 내가 줄게. 방으로 가서 옷을 꺼냈어요. 며느리한테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며느리가 옷을 받았어요. 기분 안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제가 밝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대답 없이 핸드폰만 봤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절여진 배추가 소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양념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애야, 이리 와봐. 지금부터 양념 만들 건데 같이 하자. 며느리가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배추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며느리가 배추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야,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양념을 꺼내왔어요. 대야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배추에 양념을 버무릴 건데 우리 집 비법이 있거든.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같이 하자. 배워두면 좋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팔짱은 풀지 않았어요. 저는 양념을 섞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골고루 섞어야 해. 며느리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너도 해봐. 저는요.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며느리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장갑도 안 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만졌어요. 장갑 껴야지. 손 빨개져. 며느리가 장갑을 꼈어요. 마지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양념을 조금 떠서 며느리 앞에 놓았어요. 이거 좀 섞어봐. 며느리가 시큰둥하게 양념을 만졌습니다. 건성으로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제가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따라했어요. 하지만 금방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 이거 냄새 너무 나는데요. 김치 담그면 원래 그래. 괜찮아. 며느리가 코를 찡그렸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엔 다 그래. 며느리가 장갑을 벗었어요. 어머니, 손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저 진짜 못하겠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가족 먹을 건데.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김장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마트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냥 포기김치 몇 통 사면 1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트에서 산다고?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꼈습니다. 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손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 눈빛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애야, 그래도 며느리가 말을 잘랐어요. 전 이런 거 잘 못해요. 어머니 혼자 하세요. 전 집에 들어갈게요. 며느리가 돌아섰어요. 잠깐 애야.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소금물에 잠겨 있었어요. 양념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하나 들었어요.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한 포기, 두 포기,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였어요. 예능 프로그램인가 봐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아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겠죠. TV 보며 편하게 쉬고 있겠죠. 마당은 추웠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시 배추를 들었어요. 양념을 바르고 또 바르고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양념 때문인지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마당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저녁이 됐어요. 김장이 끝났습니다.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녁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TV를 봤어요.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먹고 난 그릇들이었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스쳤어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겉절이를 내놓아야지. 며느리도 맛있게 먹겠지. 우리 집 김치는 맛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겉절이를 꺼냈어요.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앉아서 먹어. 아침 차려놨어. 아들이 상을 받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겉절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어제 따로 담가뒀어. 아들이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김치예요? 겉절이는 아침에 먹어야 맛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침엔 가벼운 거 먹어요. 이것도 야채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치는 자극적이잖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 빵 먹을게요. 아들이 일어나 식빵을 꺼냈어요.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우유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식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었어요. 제가 준비한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먹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놓으시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아들이 우유를 마셨어요. 엄마, 저희 출근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상을 바라봤습니다. 겉절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앉아서 먹어. 아들이 상을 받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치예요? 김치찌개야. 맛있어. 며느리가 냄비를 봤어요. 어머니, 전 매운 거 못 먹어요. 이건 안 매워. 국물이 시원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주문할게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달 앱을 켰습니다. 아들도 핸드폰을 봤어요. 저도 치킨 시킬게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드실래요? 치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거 먹을게. 30분 후 치킨이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그날이었어요. 마당에 나갔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김치통을 열었어요. 빨간 김치가 탐스러웠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한 조각 집어 먹어봤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먹을 건 정성으로 해야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치를 예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애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한 입 먹어봐. 정성껏 무쳤어. 손으로 김치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손으로 주시게요? 응.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어요. 전 괜찮아요. 그래도 가족 먹을 건 정성으로 해야지.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정성 소리. 응?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더럽게 진짜 그 정성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는 멍했습니다.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제 손을 툭 쳤어요. 순간 김치 양념이 튀었습니다. 며느리 오세요. 아, 늙은이가 진짜. 며느리가 옷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애야. 내가.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았습니다. 아야. 제 비명이 마당에 울렸어요. 김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렸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제가 김장 안 한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 진짜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때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안겼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또 며느리 힘들게 했죠?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얘야, 그게 아니라. 엄마, 며느리가 싫으면 그만하세요. 왜 자꾸 이러세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제 아들이 맞나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어요. 여보, 들어가요.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알았어. 괜찮아.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당에 남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장갑을 벗었습니다. 천천히요. 손이 떨렸어요.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여보,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아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저는 장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봤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네. 엄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 힘들게 한 거요. 김장 같은 거 시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그냥. 아들이 말을 잘랐어요. 됐어요, 엄마. 며느리가 싫어하잖아요. 왜 자꾸 강요하세요? 강요라고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저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많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엄마,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멈췄습니다.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세요.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얼굴 좀 보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이었어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오세요. 참지 마시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아주머니가 이불을 깔아줬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이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더럽게 진짜.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여기 계세요. 미안해요.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을요? 저도 혼자 사는데 좋아요. 고마웠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요? 며느리가 사업 시작했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돈 받아서요. 몇 천만 원인가 봐요. 그래요? 네. 카페 연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겠네요.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활기찼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구석에 빈 가게가 보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임대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를 들여다봤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번호를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요. 그리고 가게 하나 봤어요. 가게요? 네. 김치 가게 하려고요. 아주머니가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네.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죠.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잖아요. 고마워요.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김치 팔려고요. 김치요? 좋죠. 김치는 잘 팔려요. 계약했습니다. 통장을 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냈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작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도와주러 왔어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닦았습니다. 해가 질 때쯤 깨끗해졌어요. 내일은 간판을 달아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실 거예요? 정성김치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빈 가게를 봤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문을 열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요? 며느리 카페 망했대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요. 장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요? 네. 투자금 다 날렸대요. 친정에서 받은 돈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랑 사이도 안 좋대요. 왜요? 며느리가 돈 더 달라고 하는데 아드님이 없대요. 맨날 싸운대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 벌 받는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떨렸어요. 손님이 올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왔구나. 김치 좀 살게요. 아주머니가 첫 손님이었어요. 김치를 담아드렸습니다. 정성껏요. 아주머니가 한 입 먹어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 친구들한테 소문 낼게요. 아주머니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아주머니 친구가 왔습니다. 여기가 정성김치예요? 네. 어서 오세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김치를 담아드렸습니다. 친구가 맛을 봤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내일 또 올게요. 하루 이틀 지나며 손님이 늘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엔 단골이 생겼어요.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웃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제법 알려졌어요. 아침마다 손님이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집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망했대요. 빚까지 생겼대요. 그래요? 네. 친정에서도 더 이상 안 도와준대요. 한 번은 도와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요. 저는 김치를 담으며 들었습니다.
아드님이랑도 완전히 틀어졌대요. 이혼 얘기까지 나온대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혼이요? 네. 며느리가 계속 돈 얘기만 하니까 아드님이 지쳤나 봐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늘이 다 받지, 천벌이라고. 저는 김치를 계속 담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멈췄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저도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TV 사람들 온대요. TV요? 네, 지역 방송국이요. 시장 소개 프로그램 찍는데요. 어머니 가게 꼭 나와야 한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가게에 갔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요. TV 사람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떨렸습니다. 10시쯤 됐어요. 차가 한 대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국 PD예요. 젊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가게 소문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PD가 의자를 놓았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게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김치 담그는 게 좋아서요. 평생 해왔거든요. 비법이 있으세요? 비법이요? 네. 어머니 김치가 특별히 맛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성이요. 정성이요? 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담그는 게 비법이에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 나가요. 많이 봐주세요. PD가 나갔어요.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TV에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방송 나가요. 저녁 6시였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정성이 비법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TV 봤어요. 고마워요. 김치 좀 주세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줄이 섰어요. 저는 바빴습니다. 김치를 담고 또 담고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니, 제가 포장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손님이 줄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계속 늘었어요. 단골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했대요. 저는 김치를 담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혼이요? 네. 완전히 끝났대요. 빚도 많고 아드님도 떠났대요. 지금 혼자 산대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천벌 받았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는 김치를 계속 담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가가 퀭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김치는 버무릴수록 맛이 깊어지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 마음도 그래.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빴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식품회사 직원이에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김치를 납품받고 싶은데요. 납품이요? 네. 대량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 김치는 정성으로 담그는 거예요. 대량으로 만들면 그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여자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다시 김치를 담았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요. 저녁이 됐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쓰러졌대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대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제 며느리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이요.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며느리 퇴원했대요. 저는 김치를 담으며 들었습니다. 혼자 산대요. 작은 고시원에서요. 고시원이요? 네. 집도 다 빼앗기고 갈 데가 없대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완전히 천벌 받았다고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천벌이라고요? 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는 김치를 봤습니다. 빨간 김치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가게는 안정됐어요. 단골들이 매일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천벌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천벌을 내린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김치를 담았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요.
김치는 버무릴수록 맛이 깊어져요. 사람 마음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사가요. 미움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어요. 김장하던 날이요.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던 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아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빴어요. 손님들이 매일 왔습니다. 단골들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국 방송국 PD예요. 전국 방송이요? 네. 어머니 가게 소문 들었어요. 취재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역 방송도 떨렸는데 전국 방송이라니.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PD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요. 혼자 하세요? 네. 혼자요. 힘드시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김치 비법이 뭐예요? 정성이요. 또 정성이시네요. PD가 웃었습니다. 네. 한 포기 한 포기 마음 담아서 하는 게 비법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2주 후에 방송 나가요. PD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김치를 담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8시예요. 저도 긴장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TV를 켰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정성이 비법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TV 봤어요. 전국 방송에 나오셨더라고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는 바빴어요. 김치를 담고 포장하고 아주머니 2명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3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이 돼서야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멀리서 왔어요. TV 보고 꼭 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안정됐어요. 아르바이트도 2명 뽑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김치를 사갔어요. 어머니, 저 아들이 이 김치 너무 좋아해요. 매일 찾아요. 그래요? 네. 어머니 김치가 엄마 손맛 같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손맛이라고요. 손님이 나갔어요. 저는 김치를 봤습니다. 빨간 김치였어요. 문득 우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절이 좋아하던 아들이요. 1년이 지났네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나왔습니다.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 됐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김치는 버무릴수록 맛이 깊어지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가요. 미움도 서운함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왔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세요?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저희도 주문할게요. 고마워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 2명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가게에 갔어요.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시작할까요? 그래, 시작하자. 세 사람이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혼자 김장하던 날이요. 며느리가 더럽다고 했던 날. 머리채를 잡혔던 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던 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끓인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따뜻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익숙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한 포기, 2포기. 정성껏요. 저녁이 됐어요. 김장이 끝났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너희도 수고했어. 2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마당을 봤습니다. 김치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올해도 잘 담갔네요. 하나를 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탐스러웠어요.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진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평생 김치를 담갔어요.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손 위로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배추를 뒤집었습니다. 이젠 미움도 다 삭혔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치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 다 사갔어요. 미움도 서운함도 아픔도요.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빛나고 있을까요? 그렇겠죠. 제자리에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손님들이 올 거예요. 웃으며 김치를 살 거예요. 저도 웃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김치 담그며요.